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제가 시황했던 내용에 언급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일부 비덴트라든가 금양, 그리고 또 무상증자에 임박한 이런 종목들, 신규 물량의 상장 우려로 모아데이터라든가 조광 ILI 연속해서 과거의 흐름보다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과연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 로템은 폴란드의 그 대규모 장비를 수출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요약을 하면 일부 이제 신중론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폴란드하고는 MOU만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고, MOU가 엄밀히 따지면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명백히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오늘 우리가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통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 고점을 충분히 끌어올리다가 종가 무렵에 심한 경우 음봉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보이고, 물론 이게 금요일날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것은 일단 2022년도 2분기에 실적이 급증했다고 하는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그 강세가 그런대로 끝까지 유지되지 않았는가. 매출 7,858억에 영업이익 314억인데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의 신장률을 보여주었다. 이거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더군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가가 기존의 고점을 견조하게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권 나토 회원국들한테 우리의 국산 장비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시화될 경우에 기존의 고점 27,500원대를 또 장대로 돌파할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진행 뉴스 경과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이제 원숭이 두창을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를 선포했다.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죠. 그런데 역시 이 원숭이 두창을 세계적인 이런 그 확산 국면 때문에 긴급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의 확진자들은 그렇게 다행히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특히 그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려한 대로 시초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장중에 고점을 끌어올리다가 종가 무렵 음봉으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 아무래도 지난번 원숭이 두창의 초기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한 상승 흐름에서
대기 물량들이 15,000원, 17,000원대 대량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의 매물을 돌파하기에는 다소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 그 코로나의 추가 확산이라든가 특히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우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 치료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다 특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쪽의 그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오늘처럼 이렇게 10% 이상의 상승에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덴트죠. 비덴트는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그 빗썸 그 지분 비덴트가 가지고 있는 빗썸 인수에 대해 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인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빗썸의 최대 주주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비덴트가 10.2% 가지고 있고요. 빗썸 홀딩스의 지분 35.2%를 가지고 있는데 인수가격은 대략 4조 원대를 제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비덴트의 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주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또 한 차례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물론 지난번 연말에 37,000원대까지 급등했을 때는 뭐 비덴트의 지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이외에도 그 가상화폐의 그 거래라든가 또는 NFT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그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값이 급락을 하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NFT 이런 쪽이 침체를 겪으면서 주가가 다소 과도하게 하락한 이런 측면들은 있죠. 그런데 비덴트는 그걸로 인해서 오늘 30%의 상승이라 하더라도 물론 지난번 1차적으로 이 비덴트가 상승 시도를 한번 했었죠. 바닥권에서 강하게 7월 20일 날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석연치 않게 주가가 다시 10% 이상 급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오늘 곧바로 상한가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이기는 한데요. 물론 그 비덴트는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모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크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의 비트코인의 시세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때 제일 먼저 상승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최대의 과제는 이 인수가격 지금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4조 원대니 5조 원대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과연 얼만큼 될 것이냐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FTX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본사가 바하마에 소재되어 있다 하는 것도 바하마 하면 세계적인 조세 회피처로 잘 알려져 있는 곳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금 현재 그 외환 관리에 있어서 지금 환율이 1,300원대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그 외환 관리가 제일 큰 숙제로 지금 다가온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의 그 풍문처럼 곧바로 허락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비덴트는 우리가 실적에서도 알다시피 지금 퍼가 보면 2.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연간으로도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빗썸에 대한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비트코인 시세가 회복되고 할 때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바닥권에 있는 시세가 점진적으로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다시 또 반등 시도하다가 얼마든지 지난번처럼 또 조정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요. 비덴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시세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실적 대비 우리 이 현재 퍼가 보여주듯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됐다 이런 상황을 조금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금양인데요. 우리가 금양하면 발포제 사업 전문 기업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고 과거에도 주가가 보통 2,000원, 3,000원대 있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5,000원대에서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획기적인 것은 이 발포제 쪽을 전문으로 하던 기업이 2170 원통형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월봉으로 볼 때 기존의 고점을 한층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과거에 2020년도에 한 7,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오늘 강력하게 상한가로 돌파를 하면서 매물지대에 접근하는, 오늘 물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2,400만 주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향후의 성장성, 오늘 물론 30%의 급등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긴 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거, 우리가 그 원통형 2차 전지인 경우 지금 우리 국내 대표적인 제조사인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진출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고가주의 대열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뉴스에 의해서 좌우되기는 하겠지만요. 지금 그 규모로 볼 때 1억 셀 규모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170인 경우 다소 규모가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4680형보다는 좀 소형이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4680일 경우 46mm의 지름의 길이가 80mm인 그런 걸 이야기하니까요. 2170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21mm에 70mm짜리 길이 원통형 2차전지 이 배터리인데 이게 대부분 일부 소형 전기차에도 쓰이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요즘 많이 그 이동 수단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많이 쓰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전기 공구, 전동 공구 이런 쪽에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셀 규모일 경우 연간 매출액 약 6천억 정도의 영업 신장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 2022년도 예상 매출액이 전체 발포제라든가 모든 걸 전부 다 합해서 2,600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이게 6천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회사의 그 사업 확장성이 3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적인 급등 계속해서 급등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그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다시 또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아 데이터를 비롯해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한가까지 진입을 했는데요. 무상증자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가 강한 상승 패턴에서 약 그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 조정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무상증자 물량이 급등했다가 권리락 후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후유증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기에 과거처럼 그렇게 공구먼이라든가 노터스 이런 데서 봤던 그런 급등 패턴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차원에서, 특히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주 물량이 나오려면 한 10일도 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8월 10일로 500%의 증자 물량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물론 두 번 상한가 들어가고 한 번 거래 정지를 받은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아주 지극히 보수적인 매매 패턴으로 인해서 오늘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K옥션 같은 경우도 8월 1일 날 300%의 200%의 무상증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급등해서 오히려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들이 권리락 후에 급등하고 일부 다시 또 주가가 물량이 나온 다음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아주 극히 그 보수적인 그 입장으로 매물들이 너무 일찍 출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일정을 한번 정확히 알아보면은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8월 10일 상장인데 무상 500%인데 그 최근에 상한가를 두 번 정도 치고 곧바로 하한가로 무너졌다고 하는 점, 또 실리콘2가 8월 2일 날 무상 500%가 또 물량이 쏟아지게 돼 있죠. 물론 무상증자 나오는 모든 기업에 다 공통되는 내용이어 가지고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K옥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K옥션 같은 경우 8월 1일 날 200%죠. 200%의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매도가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예상되는 흐름은 오히려 공매도쯤에 주가가 저점 바닥을 찍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이에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미리 이렇게 과거에는 증자에 임박해서 그 물량이 출회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이거는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가 어찌 됐든 권리락을 당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일단 주식 기준일이 돼서 공매도가 가능한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현재 시세보다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팔아놓고 공매도가 가능할 때 주가가 어디까지 조정을 하는가를 봤다가 상황 봐서 다시 또 바닥권에 매수하겠다, 이런 그 투자 판단들이 시장의 그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급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다른 종목들도 동일한 케이스긴 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그 K옥션 같은 경우 이미 권리 부일 때, 이 종목이 권리락 하기 전에
최고 고점이 대략 28,000원이었었고요. 마지막 날 24,000원, 25,000원대까지 급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25,000원에서 3으로 나눠보게 되면 대략 이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볼 때 8,500원 정도면 무상증자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K옥션 같은 경우 8,000원 정도가 그 바닥권으로 해서 다시 또 거의 그 정도에까지 급락을 할 경우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